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6월에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거래 절벽에도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가 정말 많이 줄었죠.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7,000건 넘게 거래가 됐었는데 1월에는 5,700건, 2월에는 3,800건, 그리고 4월에는 3,000건이 안 되게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거래 매물 감소를 실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송파, 노원 등의 거래가 늘고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자체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노원구나 송파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래 절벽 상황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신고가가 나온다고 하면서 다시 시장이 들썩인다고 하는 거죠.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취소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와 송파구는 거래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존에 거래된 거와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노원구 같은 경우 12월에 800건 가까이 됐고 1월에 600건 가까이 됐는데 지금 3, 4월에 300건대로 내려왔습니다. 336건에서 378건이 됐다고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는 거죠. 송파구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는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게 팩트죠. 노원구와 송파구는 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변화입니다. 이걸로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억지 기사를 쓰고 있어요. 무리가 있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다른 자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 시장에 머물길 바래서입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재화에서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공급은 늘어나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배블런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배블런 효과,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얘기가 성립을 하려면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만 쭉쭉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만큼 수요가 받쳐준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노원구 아파트 오르는 거 비싼 아파트 시장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즘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아파트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돈 싸들고 투자하러 갔죠. 있는 돈 아니라 대출 내서 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00 넘을까 말까 했었는데 3,000을 뚫고 4,000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코스피 4,000 간다고 외국계 증권사가 연초에 전망을 했었는데 거기서 입장을 바꿨어요. 이유는 역병사태 때문에 풀었던 풍부한 유동성이 경제 회복기에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특히 취약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4,000 뚫을 것 같이 막 얘기했지만 외인이 매도하면 맥을 못 추는 게 주식시장이죠. 이번에는 다르다 그렇게 노래하고 삼성전자, 신반전자 된다고 얘기했지만 외인 매도에 3,100선에 마감이 됐고 삼성전자는 다시 8만전자가 됐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더 심란하죠.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건너 아는 분도 전기일하면서 근근히 사시는 분인데 1년 동안 1,500만원 모은 거 비트코인에 털어넣었다가 지금 600만원 돼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전문가들 이번엔 다르다고 얘기하죠.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다른가요? 비트코인 1억 간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1억 잃을 판이라고 지금 여러 사람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곧 1억 된다고 기대감에 들떴었는데 지금은 4천만 원이 붕괴될까를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버티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한테 코인 폭락 좀 막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매도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잡고 있었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다고 울고 있어요.
주식이 맥을 못 추는 이유, 외인들이 왕창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외인들이 왜 빠져나갔죠? 인플레 공포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테이퍼링 언급만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모두가 공포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공포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까 그 전까지 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시작할 거라고 언급만 했는데도 시장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더하죠? 그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하루에 수십 프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비트코인의 현실이죠? 화폐는 돈가의 교환 가치를 지녀야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화폐의 안정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지경이에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 오른다고 하니까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나타나서 더 비싸게 사줄 거기 때문에 일단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팬데믹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려고 하는 나라들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서는 거죠.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이거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없죠?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 건데 공포가 현실이 되기 전에 이 투기판에서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 그게 신기루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순간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거죠. 그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많이 다릅니다. 아파트 사고 파는데 굉장히 긴 호흡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매우 비싸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시장에서 그래도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있으면 헐값에라도 팔고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부동산 매우 개별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있어도 한 단지 한 단지씩 비추어 보면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거래량입니다. 또 거래된 가격이 주식시장처럼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거래의 은밀성 때문에 그 가격을 신뢰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공포가 현실로 느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매물 다 거두고 집값은 더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매물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실이라는 업체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를 많이 쓰는데 4월 아파트 매물이 5월 20일 기준에서 46,000건으로 5월 1일보다 1,800가구가 줄어들었다고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기사를 썼어요. 아실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사 대책 나온 이후로 굉장히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니죠?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허구에 불과합니다. 매물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죠. 비싸게라도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팔려고 내놨는데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비싸게 내놓는 거죠. 그렇지만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량 감소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물이 쌓여 있는데 비싼 아파트의 거래는 가뭄에 콩나듯 일어나죠. 일어나도 이상한 거래만 있습니다. 80억 압구정 아파트 예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매도인이 반도그룹이고 옆집 주인이 반도그룹 전 회장님이셨죠.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내놓으라는 부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돈이 부족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가면서 팔았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죠. 이 결과 옆집에 살고 있던 대기업 회장님의 집값만 올랐죠.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는 거래 어쩌다 이루어지고 나면 일단 신고가 경신이라고 기사를 써댑니다. 정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강남구 2분기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5월에 거래 건수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개포 루체아임 거래건 있는데 여기 한번 살펴보면 3달 만에 이루어진 거래인데 직전 거래가 대비해서 3억이나 내렸습니다. 여전히 호가는 28억 이상 부르고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나마 이건 누가 사주기라도 했지만 대부분이 거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강동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는데 고덕 그라시움 약 3억 가까이 빠진 거래가 찍혔죠. 그 이후로 거래는 없습니다. 매물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매물을 거뒀다고 하는데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기존에 실거래 14, 15억 한다고 했었는데 매물은 13억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래는
11억에 거래된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세종도 굉장히 핫하다고 많이들 떠들어댔는데 1억이나 떨어졌다고 기사가 나왔죠. 30평대 가격이 3-4달 만에 1억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세종 이나마도 다 외지인들이 가가지고 들쑤셔 나가지고 이렇게 됐던 건데 외지인 거래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1억이 떨어진 게 아니죠. 한솔동 천마을 3단지 여기 같은 경우 최고가 대비해서 3달 만에 3억이 빠졌습니다. 1억 떨어진 게 아니라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나마도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 옮기고 국회 들어선다고 그렇게 집값을 띄우더니 지금 2억 낮춰도 안 팔리고 있죠. 외지인들 많이 가서 갭 투자 해놨는데 전셋값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2억 낮췄으니까 안 팔리죠. 3억 넘게 낮춰야 그나마 팔릴까 말까 한 게 현실입니다. 여기 기사에 지역의 인기단지로 통하는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가까이 빠진 금액에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핫하다고 했는데 거래 거의 없어요. 가장 많이 거래됐을 때가 6건이고 가격을 몹시 띄우는 시기에 4건 거래와 2건 거래로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 마음 맞는 몇 명이 가서 이 단지 하나 2, 3억 띄우는 거 일도 아니죠? 그 지역 사람들이 거래할 수준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없어요.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선효과, GTX 호재로 금포됐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폭등을 주도했던 지역인데 예전에 미분양의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김부선 발표되고 호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집 내놔도 안 팔린다고 GTX-D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실방 매물 쏟아지고 거래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오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민이 반발하면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도 척척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나 봐요. 용산으로 연장을 검토하겠다. 이게 직결 소식이라고 하면서 호가가 1억이 뛰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김포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 단지 그래프를 보면 4월 달에 6억 가까이 찍었는데 지금 무수히 많이 4억대 거래로 1억 넘게 낮춰서 빠져나갔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단지죠. 3억대 분양받아서 1억이라도 손에 쥘 수 있으려면 팔아야 하니까 지금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핫해지고 계속 오르고 매물을 걷어들인다고 했는데 경매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에 아파트 신권 경매 물건이 3건이나 나와 있어요. 김포 신도시 옆에는 아직도 열심히 분양하고 있는 검단 신도시가 붙어 있죠. 공급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입주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 분양권 거래가 보면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8억 넘게 찍었다고 했는데 마지막 분양권 거래는 6억에 찍혀 있습니다. 매물도 많이 쌓여 있고 전세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단지 옆에 바로 분양을 했고 또 분양을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분양권 단지 여기도 보면 거래가 들쑥날쑥하죠. 한창 거래될 때 4억 밑으로도 분양권 많이 팔렸고 가장 최근에 5억의 분양권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7억, 8억의 분양권 거래가 찍혀 있죠. 이렇게 비싸게 분양권 거래가 됐다고 해야 지금 분양한 단지들 누군가 분양을 받겠죠. 동탄역 얼마 전에 분양했는데 주변 15억 하는데 4억대에 분양했으니까 이거 로또라고 10년 전매 제한 걸려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뛰어갔습니다. 근데 동탄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롯데캐슬 이제 조만간 입주하는데 여기 보면 분양권 가격이 가장 높을 때 12억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워낙 물량이 많고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7, 8억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7억대에 거래가 됐어요. 4억이나 떨어졌네요. 그리고 팔지 못하는 경우에 전세라도 나야 되니까 전세 매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가 수준으로 전세를 놓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돈이 없다는 뜻이죠. 팔고 싶지만 당장 안 팔리니까
전세로라도 이 돈을 메꾸려고 이렇게 비싸게 전세 내놓고 있습니다. 동탄역 인근의 또 다른 단지, 여기 같은 경우 전매 제한이 얼마 전에 풀렸죠. 그러고 나니까 한꺼번에 50건의 분양권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5억대도 있고 8억대도 있어요. 이게 다 5월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죠. 분양권 전매 제한 풀리기 전에 이미 프리미엄 붙여서 웬만큼 다 맞춰놓은 상황에서 풀린 후에 한꺼번에 등록이 된 거죠. 그나마 이렇게 차익을 실현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게 가능할지 미지수죠. 지금 훨씬 더 동탄역 가깝고 곧 입주할 수 있는 단지가 7억인데 1억이나 비싸게 더 많은 차익을 실현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힐스테이트 지지역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실제 분양권 가격에서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이어보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 거래가 3억 4,800에 찍혔어요. 지난번 소개했을 때보다 하나 더 늘어났는데 이 단지 최고가 8억을 찍었다고 했었죠. 최고가 사례를 제거하고 나면 3억대 거래가 정상적인 수준이죠. 여기 30평대도 보면 유난히 비싼 7억 거래, 6억 8천 거래를 제외하면 앞에 거와 균형이 맞죠. 34평이 3억 4천, 30평이 3억 천, 이 정도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25평 거래가 보면 기가 차요. 30평, 34평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라고 5억 8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가격이 들쑥날쑥한 이유, 인근에 아직도 팔아야 될 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호작질을 했는데도 분양이 다 안 됐죠. 84제곱미터짜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미분양이 됐어요. 근데 또 분양할 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매물이 잠겨서 이제 더 오른다 이야기를 하는데 매물을 거둔 게 아니라 빠져나갈 사람들은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엑소더스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고 너무 무거운 재화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싶다고 해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탈출은 지능순이죠. 지금 매물이 잠기고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얘기에 한쪽 눈은 탐욕으로 가리고 한쪽 눈은 불안으로 가린 채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